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청소년 뇌에 대해서 아주 관심 깊게 들었는데요. 그럼 성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30세까지 전두엽 발달하는데 30세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발달한 건 다 했고 유지가 되다가 퇴화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는요? 네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에 뇌 발달이 다 일어나면 예. 성인에서는 뇌 발달이 없다. 네.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가 됐었고, 오, 예. 많은 통념들이 그런 게 있죠. 나는 이제 뇌가 다 굳어서 안 돼. 하는 그렇죠. 그런 통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아니, 그런데 지금 뭐 100세 시대, 120세 시대 그러는데 네네네. 30세에 이제 뇌 발달이 끝난다면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단 다행스럽게도 뇌는 30대까지 성숙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뇌 가소성에 의해서 뇌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훈련하는 대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쓰면 네. 쓸수록, 네네네.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 성인이 된 이후에 네. 뇌 발달, 뇌 관리에 있어서 네. 좀 포인트, 중요한 네. 점은 뭔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뇌 발달에서 제일 중요한 철칙은 쓰는 대로 발달한다. 그리고 안 쓰면은 퇴화한다. 그러니까 네. 뇌를 쓴다는 게 그러면 네.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까요? 성인이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서 뇌를 쓴다 하는 예. 경우에 보통의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사회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생활 속에서 뭐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죠. 예. 그때 이제 뇌가 활동을 하겠죠. 자기 일에 있어서 혹은 사람과의 만남에 의해서 그런 활동들이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를 읽고 쓰고 하는 글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있다 보면 그쪽에 대한 그런 뇌 기능, 네. 그쪽에 대한 뇌 기능만 이제 특화시켜서 계속 쓰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외의 부위, 예를 들어서 뭔가 노래를 한다거나 네. 그림을 그린다거나 예. 아니면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예. 하는 그런 부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네네. 그림을 학교 다닐 때 이후로 통 그릴 기회가 없다가 네. 요새 저희 아이가 매일 공주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도 그려달라고 해서 매일 네. 그리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리다 보니까 점점 잘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도 아직 발달할 수 있구나.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리다 보니까 정말로 처음에는 기억이 어떻게 그렸었지 정말 기억도 잘 안 났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또 더 잘 그리게 되는 걸 보니까 네. 뭐든지 어른이 돼서도 자꾸자꾸 하다 보면 그렇죠.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시간이고요. 시간이고 또 얼마나 자기가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느냐가 관건이죠. 그것이 충분히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고 있고 뭔가를 노력한다면 네. 누구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네. 누구도 뭐 새롭게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새롭게 그림을 배운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인들도 열려 있고 뇌가 작동을 멈출 때까지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시간차는 좀 있을 수 있죠. 예. 아무래도 이게 가소성이 제가 가지치기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게 훨씬 더 폭이 넓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조그만한 자극이나 조그만한 훈련으로도 크게 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그게 성숙된 이후에는 좀 폭은 달라질 수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한다면 성인들도 얼마든지 두뇌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성인이 되면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고 이제부터 아픈 시간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네. 건강 상태랑 네. 또 뇌 발달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어떤가요? 연관이 있죠. 많이 연관이 있어요.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 몸 상태가 바로 뇌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어딘가 찌푸둥하고 불편하면 거기에 대한 뇌 변화가 바로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지장애는 행동장애를 같이 수반하고요. 마찬가지로 행동장애는 인지장애를 수반한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몸에 어떤 병이 있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몸과 연결된 뇌 부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네.
네. 성인들은 그리고 이제 건망증, 네. 그리고 뭐 더 나이 들어서는 치매 이런 네. 것도 네. 걱정을 하거든요. 네, 그 네. 요즘에는요 네. 디지털 치매도 있잖아요. 네. 정말 그쵸. 무서워요. 네네네. 예. 그런 그쵸. 것들은 어떻게 좀 정말 누가 치매 걸리고 싶겠어요. 맞습니다. 네. 누구나 맞고 싶을 텐데 네.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몸 건강은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그 몸의 건강에 해당하는 그 뭐 체중이라든지 혈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또 잘 그렇게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디지털 치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정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정말 그 정보들이 많이 그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다 맞아요.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음. 이 다 모든 것을 기억하거나 처리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음. 계속 생기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기기에 의존해서 기억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건망증 같은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저도 당장 이제 제 친구나 우리 친척들, 가족들 네. 전화번호를 다 못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핸드폰에 의존해서 그 예. 전화번호들을 항상 보다 보니까 이제 뇌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덜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정말 크게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우선적으로 뇌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네. 의지를 발휘해서 노력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냥 전화를 걸 때 네. 이왕이면 전화번호를 외워서 뭐 네. 눌러서 전화를 네네, 한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네. 작은 노력도 뇌 그렇죠. 발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도움이 될까요? 되겠죠. 네. 음. 그 의지적으로 뭔가를 이제 더 예. 일부러 전화번호를 외워서 누르는 그런 것을 한다면 예. 조금 더 이제 기억 인출 과정에 대한 그런 훈련을 하는 셈이거든요. 예, 그런 것이 이제 뇌를 더 생생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네. 잠을 안 네. 자면 더 이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렇죠. 네네네. 뭐 그런 네. 것도 아무래도 뭐 네. 아까 건강과도 네. 뇌가 많이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네. 수면과도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수면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 수면을 통해서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예. 수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럼 그래서 많이 자야 합니까? 무조건 또 많이 잔다고 예. 또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음. 이제 개인에 따라서 이제 맞는 수면 시간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성인들은 그 정도 이제 수면을 취했을 때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수면을 또 질 좋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뇌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식습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습관이요? 네, 식습관도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뇌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예. 음식들을 그 영양가가 좋은 신선한 채소나 그리고 이제 DHA 같은 그런 그 구성물이 들어있는 예. 그런 식품들을 잘 그 섭취하고 또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또 너무 과식하지 않고 네, 이러한 그 식습관도 뇌의 건강 유지에 엄청난 그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뇌가 또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그 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호흡을 이렇게 고르게 조율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 뇌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호흡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뇌가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너무 긴장 상태에 있고 예. 또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가 되면 이 호흡이 되게 짧아지면서 이 뇌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또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하는 것을 두뇌 트레이닝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호흡을 잘하는 것. 네.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호흡은 어떤 기능도 가지고 있냐면 이 호흡을 통해서 뇌가 이완함으로 해서 또 지금 뭔가를 집중하고 있고 긴장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제공해줘요. 그런 여유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뇌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항상 이제 많은 정보 속에서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휴식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휴식을 통해서 뇌가 기능을 조율하는 그런 상황들을 갖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네.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죠. 긴장과 이 안의 균형이 무엇보다 네. 중요한 거군요. 여기까지 그렇죠. 듣겠습니다. 예, 재미있는 내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